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일본 재무성의 예비 통계 분석을 했는데 일본의 은행, 연기금 등의 민간 기관이 3월 말부터 그 이달 4일까지 일주일간 해외 채권 25조를 매도했고 그다음 주에는 5조 원 추가 매도했다고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일본이 국채 그 채권 매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에 2주 동안 가장 큰 매도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이제 통계 분석, 일본 측에서 나온 자료를 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정확히 어떤 그 품목인지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왜 대부분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 자산운용기금이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할 때 그 급격하게 그 달러로 해외 주식을 사게 되면은 걔네가 이제 워낙 운용하는 자금이 커서 그게 제가 알기로 전 세계적으로 탑 5에 이제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급등할 가능성이 커요. 이제 갑자기 이제 달러를 통해서 이제 매수를 하니까. 그래 가지고 국민연금이 지금 한국은행이랑 외환스와프를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주식을 살 때 너네가 잠깐 달러를 빌려줘. 그건 이제 순차적으로 갚을 거고 그래야지만 우리 국내 원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변동성을 줄일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체결을 해서 본인들끼리 스와프를 체결을 했어요. 그 두 기관이.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입장,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그 증액을 한도했대. 뭐 앞으로 이 외환 스와프를 할 거래. 이 정도의 정보만 보도 자료에 나와요. 실질적으로 언제 얼마를 빌리고 그 이런 거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제한된 정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일본 재무성의 통계 분석을 통해서 이제 알아낸 자료다 보니까 이제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은 추정하기로는 민간 공공부문 합쳐서 미국 국채를 총 1조 1천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세계 최대 보유량이고 그런 만큼 미국 국채 매매 대조지표로 간주돼서 모니터링이 굉장히 면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딱 공교롭게 그 팔았던 시점도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고강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직후에 팔았대요. 그래서 글로벌 주식 채권 시장이 크게 흔들렸는데 국채 같은 경우에도 요때 이제 팔지 않았을까 그리고 미국채를 팔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막 이렇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위기가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일본의 노무라 은행의 수석 금리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매도 중에 상당 부분이 미국 국채 또는 미국 정부 기관의 채권일 가능성이 높다. 일부 매도는 연기금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면서 발생했을 수도 있지만 또 일부는 은행이나 생명보험사가 금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취한 조치일 수도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 안에 미국 국채는 아마 팔았을 것이다. 이렇게 또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05년 이래 최대 규모로 이제 던졌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 은행들이 사용했던 해지 전략 청산 결과라는 분석도 사실은 나와요. 그래서 저금리에서 자금을 빌려서 고수익 국가의 캐리 트레이드 전략이라고 하죠. 그거를 활용했던 투자자들이 이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자 일본에서 저리로 빌렸던 돈을 갚기 위해서 미국 자산을 일시에 팔아치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일부 투자자들은 매도한 미국 국채 규모는 상당하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금액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4월 초에 그 국채금리 급등을 전부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큰 규모는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 무디스 애널리스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제 신용 평가관이죠. 요런 걸 봤었을 때 뭐 물음표가 남아지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일본이 미국 국채를 팔았다는 거는 그 금융시장에 충분히 충격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